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제 얼굴도 알고 다 아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협박을 한다든가 이건 사망을 창시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네, 지금부터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SBS 8시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조주빈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의 얼굴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예.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제 공개를 할 때 아마 그 뉴스를 만드는 제작진이나 취재 기자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회사 전체가.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신상공개위원회의 경찰에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이제 하루 전에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관심, 공익이라는 알 권리 이 사이에서 나름대로 비교 형량을 하면서 제작진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에서 이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게 저는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피의자 인격권,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인격권이 어제 시점에서 약간 침해된 건 있고 그리고 오늘 어차피 경찰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하루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지금 어제 시점에서만 봐도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악한 범죄에 대한 걔네 비판 여론이 많았고 이 사람의 얼굴과 신상들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어떤 요청들 그런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공익적인 측면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인격권보다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제 먼저 SBS 8시 뉴스에서 공개한 건 저는 법률가로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주빈이, 이건 만약입니다만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하루 먼저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미리 알려지는 바람에 하루 동안 제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는데요. 제 인격권을 침해했으니까 SBS 손해배상 하세요. 라고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판결은 SBS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맞다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SBS 구성원은 아니니까 예, 예. SBS도 어제 앵커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일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던 사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경찰에도 어쨌든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앞으로 이런 사건이 계속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언론사가 계속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 예. 그럼 경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 언론사가 공개하면 또 따라가는 것인지 오늘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그러니까 언론사가 먼저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경찰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문제점의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살인 사건도 그렇고 이 성범죄 사건도 그렇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안 공개하느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경우에 뭐 피해자가 몇 명 이상이면 공개.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이상이면 공개. 뭐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일률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언론사의 저는 선의에 따른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보고 결국 그 언론사의 공개 결정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은 그 언론사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이제 심의라는 언론중재위원회나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언론사가 공개한다고 해서 그 공개된 피의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정정보도 이런 걸 청구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일이 실제로 있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안에 따라서 피의자 인격권이 우선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 같은 것이 우선인지는 아마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요청할 정도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익적인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무난했다, 공개하는 거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 신상을 공개하는 것, 사실은 경찰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언론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다. 오늘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도 이 범죄가 워낙 악질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돼 왔다는 점,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내일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내일 아침 8시쯤 송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주빈 씨의 얼굴이 음성이 내일 아침에는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경찰에서 공개한 건 뭐 이름과 얼굴은 다 알려지긴 했지만 그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 이거 일종의 뭐 공식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경찰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 이제 검찰에 송치할 때 하러 가면서 경찰서를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언론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까지 공개된 강력 피의자들이 그랬듯이 아마 조주빈이 뭐 모자를 쓴다든지 얼굴에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해서 본인의 얼굴을 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경찰이 마스크를 벗기거나 뭐 모자를 벗기거나 해가지고 얼굴을 강제적으로 드러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유정 씨가 고유정이 얼굴을 지금 긴 머리로 가렸을 때 그 머리를 우리가 제치고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검찰 송치될 때 언론 카메라 앞에 설 것이고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주빈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대답을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대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 메신저라고 하죠.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은 본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텔레그램의 대화방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근데 먼저 이거 이름을 N번방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 사람이 더치페이 할 때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두 사람이면 2분의 1, 세 사람이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N번방이라는 게 방이 1, 2, 3, 4, 5, 6, 7, 8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N번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중에서 이제 N번방 중에 하나의 박사방을 운영하는 지금 조 씨가 있고요. 자,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요. 처음에 여자분들한테 뭐 돈을 줄 테니까 사진을 보내봐라. 이거 피팅 모델에 쓸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게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나체 사진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제 나체 사진을 왜 보냈냐? 본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라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한 그런 익명 채팅방에 들어가서 조 씨가 여자 피해자들한테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 하고 좀 꿰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의 돈을 받고 사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범죄가 시작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박사방을 운영하는 조 씨가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그 익명으로 본인에게 사진을 보냈던 여자분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이름과 주소와 가족관계를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이 시작됐죠. 너 나한테 사진 보냈지. 당신 이름, 가족, 주소 다 알아?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공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자분들은 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 씨가 시키는 어떤 그런 아주 가학적인 가학적인 어떤 성착취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아주 안 좋은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25살의 조주빈 씨,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평범한 젊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던 이수정 교수의 분석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조 씨의 가장 큰 범죄 목적은 금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가 특별히 뭐 성도착증 환자라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경향성이 있었으면 이미 성범죄 전력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인터넷 사기범에서 진화를 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들은 아마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로 보이고 굳이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이버 캐릭터 같이 이제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몰가치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성적 놀이개, 장난감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수정 교수가 이 범죄 심리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주빈 씨의 심리는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피해자들을 놀이개, 장난감 이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지금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씨는 붙잡혔는데 내일 아침에 8시쯤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아마도 목소리와 얼굴이 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처음 엠번방을 만든 사람은 또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이제 박사라는 닉네임을 쓴 거고, 뭐 왓치맨, 뭐 갓갓이라는 이런 저 네임을 쓰는 대여명 아이디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왓치맨은 3년 6월을 구형됐다. 그렇죠. 이미 잡혀서 네, 재판까지 받았고. 그렇죠. 왓치맨이 이미 잡혀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이제 3년 6개월 구형이 됐고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끝났습니다. 결국 선고만 남은 거예요. 결국 이 방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원조는 이제 갓갓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직 지금 잡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근거지는 대구 경북 쪽으로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수배를 내리고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경찰청에서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갓갓도 곧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이 사람이 잡혀야 모든 범죄의 전말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왓치맨이라고 하는 엠번방의 운영자 가운데 한 사람 결심 공판 끝나는데 징역 3년 6개월 구형받았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번에 박사방 같은 경우는 미성년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성년 그 아동을 유인해서 이런 성 착취물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처벌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좀 적죠. 이제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아동 포르노라고 합니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지금 위에 보시면 유포 판매, 저건 뭐 당연히 이제 중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그렇죠. 조재빈 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벌되는 거죠. 문제는 단순 소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 번 다운받아서 본 사람도 해서 10몇 년씩 형을 살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대여섯 번 정도 보는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음란물 같은 거를 지금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벌 법규, 법정형 자체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선고형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정형 자체를 조금 국회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올라가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올라가고, 그게 올라가야 판사들이 실제로 형을 양정하고 형을 선고할 때 선고형이 올라가는 거지,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낮춰져 있으면 판사들 입장에서 아무리 이것이 굉장히 좀 사악한 범죄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세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곧 개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아동 성범죄, 즉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조금 높일 필요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지시를 하면서 이른바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정확한 이 법률적인 적용 가능한 건지, 조사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들을 단순 회원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이제 영상을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관련된 영상이라면 다운받아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26만 명이 전부 다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봤다라고 하면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건데, 26만 명은 현재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다, 뭐 거죠.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냥 성년의 어떤 음란물인 것 같은 경우에는, 성년 여성이 나오는, 그냥 다운받아서 본인이 보고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죠. 그걸 가지고 외부로 유포했을 때 그것이 단순 음란물이면 불법 음란물 유통이 되는 거고, 속된 말로 몰래카메라 영상이라고 하면 그건 성폭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뭐 단톡방에 올라온 걸 내가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회원방에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혹시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이 조주빈 씨의 범죄를 교사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범형이 적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단순히 돈을 내고 가입한 것만 가지고 저는 방조범 처벌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교사나 방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범죄에 어느 정도 가담하고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료 회원이라고 해서 방조범 처벌이 되진 않을 거고, 다만 자, 조 박사, 나 이러이러한 영상 보고 싶으니까 이거 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돈 내고 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모의한 게 나오면 이건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한 거죠. 그러니 저 26만 명이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는 건 그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엄청나게 지금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에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 조 박사라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사람 휴대전화 복원해서 다른 회원들이랑 저 톡을 하거나 영상을 주고하는 게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지워서 그게 아니라면,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원이 좀 어렵고 밀행성이 있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사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경찰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조주빈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 영상들이 단톡을 한 내용들이 지워져 있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회원들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나는 보기만 했다, 보기만 네. 하고 빠져나왔다, 돈을 내지는 않았다. 저게 지금 전부 유료 회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또 그냥 돈을 안 그렇죠. 받고 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속보가 있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경찰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게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가상화폐로 이 사람을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 조박 사람한테 돈을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 준 것만 가지고서는 미성년자 물을 다운받은 건지, 받아서 내가 외부로 유포를 한 건지, 아니면 조 박사라는 사람한테 어떤 영상 보고 싶으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건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심증은 갈 수 있으나.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어요. There is a time when we should heed a certain cause, 'cause the world, it seems, is right in its line. 시청자 여러분, 이 노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We Are The World. 굶주림에 쓰러져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합칩시다. 전 세계 유명 가수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지금 이 노래 가사를 봤더니 지금의 상황과도 참 잘 맞습니다. 어떤 부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도 코로나19에 맞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 되자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Alla pandemia del virus vogliamo rispondere con la universalità della preghiera, della compassione, della tenerezza. Rimaniamo uniti, facciamo sentire la nostra vicinanza alle persone più sole e più provate. 프란체스코 교황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오는 27일에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전 세계를 축복하는 우르비 에트 오르비, 로마와 온 세계라는 뜻의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대로 온 세계가 하나가 돼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워 이겨내기를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